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나스닥 100은 30%,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40% 폭락했는데 우리가 너무 현재 시점에서 매몰돼 있으면 정신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10년 차트를 펼쳐놨습니다. 자, 어떤가요? 10년으로 보니까 반도체 ETF는 494%, 나스닥 100은 387%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폭락했는데도 길게 보니까 꽤나 많은 수익이 났죠. 어제는 제가 반도체에 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이 나스닥 100, 즉 QQQ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이 QQQ라는 ETF는 나스닥 100을 기초지수로 하고 있는데 이 나스닥 100에는 어떤 종목이 있느냐? 일단은 금융주를 제외하고 각 섹터별로 아주 다양하게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기술주의 비중이 가장 높죠. S&P 500이 거의 모든 섹터에 걸쳐서 500개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이 나스닥 100은 기술주 중심으로 금융주를 빼고 100개 기업에 좀 더 집중해서 투자하는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종목의 특성을 간단히 보면 이 미국 기업이 98.4%를 차지합니다. 기술주 비중 가장 높고 개별 종목으로는 애플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애플 혼자서만 12.54%, 굉장히 높죠. 이론적으로 100기업이 있으니까 1%씩 나눠 가져야 될 것 같지만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총이 높은 기업이 많이 가져가고 시총이 낮은 기업, 즉 중요도가 떨어지는 기업은 아주 낮은 비중으로만 할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일 센 놈이 제일 많이 차지하니까요. 자, 애플이 12.54%, 마이크로소프트 10.89%, 아마존 6.13%, 테슬라 3.96%, 알파벳 클래스 C, 의결권이 없는 구글 주식이죠. 3.89%, 알파벳 A, 의결권이 있는 구글 주식입니다. 그래서 A와 C를 합쳐서 약 7.6%로 투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메타 플랫폼스, 옛날 페이스북이죠. 3.14%, 엔비디아 3%, 펩시코 2.17%, 코스트코 2%. 자, 이렇게 10기업만 51.45%로 투자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90기업이 약 48.55%로 투자가 된다는 뜻이겠죠. 100개 기업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가장 핵심적인 기업만 몇 개 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기업들의 초당 수익을 따져봤더니 애플이 227만 원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제일 많이 번다는 얘기죠. 즉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나스닥 100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애플이 돈도 실제로 가장 많이 번다고 합니다. 기업이 돈을 제일 많이 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죠. 자, 그 다음에 2위를 봤더니 마이크로소프트 초당 161만 7,200원, 3위는 구글 약 141만원, 애플만큼은 아니어도 굉장히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타로 이름을 바꾼 옛날 페이스북 초당 76만원, 6위를 차지했고요. 아마존이 47만원으로 10위, 엔비디아는 약 11만원으로 23위. 실제로 높은 비중으로 투자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무턱대고 비중을 높게 줬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대체적으로 경쟁력이 뛰어난 기업들의 높은 비중을 할당해줬고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계속해서 돈을 잘 벌 것이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도 꽤나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최고의 위치까지 선 기업들은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기술력과 자본력, 노하우가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쌓였기 때문에 한순간에 이런 것들이 어디 가지 않습니다. 애플 하면 아이폰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아이폰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죠? 비싸도 무조건 산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 학생들, 아이폰 아니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애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매력이 있기 때문이죠. 13만 원이 비싸졌는데도 무조건 애플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중국에서 지금 없어서 못 팔고 있죠. 자, 이렇게 인기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가격을 비싸게 책정합니다. 왜? 비싸게 팔아도 잘 팔리니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비싸게 팔아도 잘 팔리는데 뭐 굳이 싸게 팔 이유가 있을까요?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가장 적게 팔아도 삼성전자와 샤오미를 제치고 영업이익의 75%를 다 가져갑니다. 삼성전자는 점유율은 1위지만 저가폰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익률은 약 13% 수준밖에 가져가지 못합니다. 애플 혼자서 거의 75%를 다 가져갑니다. 이게 바로 애플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트렌드를 보면 애플이나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프로세서를 개발하는 추세입니다. 옛날에는 주로 인텔로부터 CPU를 공급받았다면 이제는 인텔을 손절하고 야 그냥 우리가 만들게. 우리가 니네보다 더 잘 만들 수 있어. 이러고 반도체를 직접 설계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설계한 칩을 TSMC에게 위탁을 해서 공급을 받게 되죠. 근데 이 성능이 정말 너무나도 좋게 나왔습니다. 만약에 하다가 망했으면 다시 인텔로 갔겠지만 인텔보다 더 좋게 잘 만드니까 굳이 인텔한테 공급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자기네들이 자급자족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익률은 당연히 증가하겠죠. 최근 몇 년간 인텔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은데 바로 여기에 큰 원인이 있습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 못지않게 테슬라도 자신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올해만 전기차 가격을 4번 올렸습니다. 그래도 잘 팔리니까 안 올릴 이유가 없는 거죠. 원자재 가격이 올랐으니까 뭐 가격 오르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은 가격을 섣불리 올릴 수가 없죠. 오히려 가격을 올리기는커녕 망하는 기업도 많습니다. 가격을 올려도 우리 제품은 잘 팔릴 거야. 니들이 우리 제품 안 사고 배겨? 어차피 살 거잖아. 이런 자신감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기업의 목적은 오로지 이윤 추구입니다. 비싸게 팔아도 잘 팔리는데 싸게 팔면 그게 바보죠. 나스닥 100에 들어가 있는 상당수 기업들이 이렇게 자신감이 있고 실제로 그만한 실력이 있습니다. 자, 이번엔 구글을 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이거 구글 거죠. 구글이 인수해서 처음 몇 년 동안은 적자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초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글이 인수한 기업이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2001년부터 웹 검색 엔진, 블로그 소프트웨어, 고객 관리, 온라인 광고, HTML 편집기, 지도 분석, 웹 분석,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모바일 브라우저, 위젯 엔진, 그래픽 라이브러리 이런 기업들을 계속해서 인수해 나갑니다. 인수 목록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다 보여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만 발췌해서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또 보시면 광고업체, 워드 프로세서, 3D 모델링 소프트웨어, 비디오 공유, 통계 소프트웨어, 화상통화, 컴퓨터 보안, 항공사진, 데이터 압축,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 이런 기업들을 어마어마하게 또 인수합니다. 돈이 많으니까 그냥 막 사들이는 겁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서버 CPU, 영상, 음성 압축, 음악 스트리밍, 여행, 광고, 모바일 결제 너무 많아서 제가 중간에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영상 편집, 기업 정보, 이미지 인식, 링크 관리, 모바일 툴 제작자, 스마트워치, 음성 의사소통, 인공지능,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이런 기업들을 또 마구 사들입니다. 테슬라도 전기차 배터리를 직접 만들겠다면서 배터리 업체들 막 인수해버리지 않습니까?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냥 돈이 많으니까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 다 사들입니다. 그리고 덩치를 계속 불려나가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얼마 전에 분리자들을 82조에 인수를 했죠. 자, 이런 식으로 나스닥 100을 이루고 있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구글, 메타,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은 그냥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기업들입니다. 이런 괴물 같은 기업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 투자가 되고 있고 또 나머지 90개 기업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 아주 골고루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망하지 않는 이상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기업들이 망할 정도면 우리나라도 그냥 망하는 거고 전 세계 경제가 초토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기업들이라고 멀쩡할까요? 나스닥 100이 망할 정도면 다른 기업들은 더 쫄딱 망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 세계 1, 2위 기업들인데 어디에 이런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할까요? 바로 나스닥 100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엔비디아, 메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메모리 반도체 없이 사업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얘네들이 망한다면 삼성전자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겠죠. 이런 식으로 상당수 기업들이 서로 거미줄처럼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를 때는 같이 오르고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이 갑자기 멸종하거나 퇴보하지 않는 이상 이런 기업들은 계속해서 돈을 잘 벌 것이고 주가도 우상향할 겁니다. 우리는 그 방향성에 베팅을 하는 거죠. 당장 일주일 후 주가, 한 달 후 주가가 뭐 얼마 오르든 얼마 빠지든 그게 뭔 상관입니까? 원래 주식은 오르고 내리면서 우상향하는 겁니다. 많이 빠지면 나중에 그만큼 더 많이 튀어오를 테니까 쌀 때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주워 담으면 됩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QQQ라는 ETF는 절대로 쉽게 망할 만한 ETF가 아닙니다. 요즘 들어서 낙폭이 너무 커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기업들의 저력을 믿고 장기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제쯤 자신감이 올라오시나요? 여러분들 자신감을 갖고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